네,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네, 자신감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자신감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죠. 스스로를 믿는 감각. 네. 스스로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자신감을 가져. 저한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자신감이 안 생기잖아요. 네, 스스로를 그냥 믿으려면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끊임없는 자기 불신의 늪에 빠지고 자신감을 점점 상실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옛날에 그 쉐보레에서 말리부라는 차가 나왔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차를 사려고 영업점에 갔는데 영업을 너무 잘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소개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듣다가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알려준 5가지 영업을 잘하는 방법,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말리부를 샀냐? 사진 않았습니다. 레이 중고를 샀어요. 왜 그랬는지 영상을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텐데,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신뢰를 올리는 5가지는 뭐 이런 겁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뭐 빈도는 이런 거죠. 약속을 지키는 빈도를 늘리는 거고, 전문성은 목표하는 어떤 업무 난이도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추는 거. 3번째는 고객과 나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거. 4번째는 일관성. 5번째는 경청은 뭐 상대의 문제를 진실되게 파악하는 거,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고객이랑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건데, 너무 다 알고 쉬운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적어만 두고 잊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막 퇴사하고 장사 안 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때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왜? 자신감은 나를 신뢰하는 감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신뢰한다? 이게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2개로 나눈 거죠. 나는 한 명인데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뢰의 주체이자 객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2개를 개념적으로만 나눠본 거예요. 어떻게? 현재 나, 미래 나, 이렇게. 그래서 미래의 내가 고객인 거예요. 내가 판매.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얻는 거죠. 그러면 미래의 내가 됐을 때 과거의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자신감이 올라가겠다. 그 방식을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효과적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렸거나 하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빈도예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신뢰를 만드나요? 바로 약속을 지키는 빈도를 늘리는 거예요. 사소한 약속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신뢰를 오랫동안 쌓은 다음에 한 번에 뒤통수 치는 거죠.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배신이라는 게 있나요?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신뢰를 쌓는 거거든요. 쌓이지 않으면 배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배신이라는 거는 신뢰가 바탕되는 행위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권일용 프로파일러님 아세요? 제가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혹시 저처럼 생겼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기꾼은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잘하는 사기꾼은 선하고 믿음직스럽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생겼다는 뜻이죠. 사기의 본질은 신뢰를 잘 얻는 거에 기반한다고 했잖아요. 신뢰를 잘 얻게 생긴 사람이 사기를 잘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빈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의 나한테 뱉은 말을 자주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미래의 나한테 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의 나나 아니면 1시간 뒤에 나한테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근데 빈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사기꾼들도 자주 빌리고 자주 갚는 식으로 신뢰를 쌓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어떻게 해요? 갚을 수 있는 돈으로 하다가 나중에 큰 돈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2번째 항목이랑 연결이 됩니다. 2번째는 바로 전문성이라는 건데, 전문성이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거를 연관지어 볼 수 있는데, 내가 전문성이 낮으면 문제의 난이도도 쉬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높으면 이미 자신감이 있겠죠. 근데 전문성이 낮다 보니까 실제로 낮지 않더라도 낮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를 쉬운 걸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일의 나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절대로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전문성이 한 이 정도면은 과업의 난이도가 한 이 정도에 위치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전문성이나 숙련도보다 낮은 과업을 선택해야지 단기간에 내가 약속을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이 전문성이라는 것만 생각하면은 미래에 나한테 보여주기식 행동만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내일 게임 할 거야, 난 내일 TV 볼 거야, 난 내일 늦잠 잘 거야, 이런 어이없는 난이도의 약속만 미래에 나와 한다면 어떨까요? 모두 다 지키겠지만 신뢰를 쌓기보다 어떻게 될까요? 실망만 쌓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요? 바로 이 세 번째, 이익의 일치입니다. 뭐냐면 나랑 고객을 같은 편에 서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4년 전에 그 주하 효과로 유명한 김주하 영어 컨설턴트님이랑 인터뷰할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일부분인데,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객이랑 논쟁을 하지 말고 고객과 같은 편에 서가지고 문제랑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하는 것, 우리가 한 팀이 돼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고객이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하는 고객이 누구예요? 맞아요. 미래의 나예요. 지금은 자신감을 얻으려면, 만약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면, 현재의 내가 투여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얻을 수 있다면 뭘 얻고 싶나요? 미래의 내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여러분들도 그것에 맞는 높은 빈도로 비교적 낮은 전문성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플랜을 세워야 될 거고, 미래의 내가 원하는 게 만약에 행복이라면, 미래에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것이 화목이라면,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이 만약에 건강이라면 이익의 방향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나의 행동과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일치시켜야지 과거의 나한테 신뢰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행동으로 증명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데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일관성이에요. 만약에 어떤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이 자기 마음대로 열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닫고 막 가면은 닫혀있고 이러면 식당을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동료 직원이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출근하고 자기 마음대로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같이 프로젝트 할 수 있어요? 일관성 없는 행동은 당연히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세울 때 빈도도 충분하고 전문성도 충분하고 이익이 일치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은 한 주는 그걸 지키고 한 주는 지키지 않을 약속을 미래의 나한테 한다면 미래의 나는 또 과거의 나한테 실망하게 되고 자신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췄는지, 내 행동 목표가 너무 높아가지고 미래의 나를 실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은 없는지 신경 써봐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경청입니다.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는 과정이라고 하던데, 미래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자신감을 얻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객은 실제로 뭔가를 사고 싶어도 그 상황에 겪는 문제에 대해서 나를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색깔이 너무 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고객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 고객이 매장에 들어온 이상 갖고 싶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실제로는 색깔보다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경청을 통해서 찾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고객이랑 다른 문제만 떠들다가 고객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나인데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모를까? 근데 모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나한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돈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이 시간의 자유라는 걸 알게 됐죠.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고 들어오는 소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만드는 방법이 노동이 아니라 투자라는 사실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나는 뭘 해야 되냐? 돈을 더 벌기 위한 부업을 시도하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투자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회사 다니면서 퇴근한 후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덕분에 미래의 저는 과거의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조금씩 회복이 되게 된 거죠. 이 과정을 좀 돌이켜보니까 투자를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말리부를 포기하고 레이 중고를 사게 된 겁니다. 미래에 제가 원하는 것은 말리부가 아니라 월세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잡았던 이 5단계에 맞는 거는 뭐냐면 부동산 관련된 책을 한 페이지씩 읽는 거예요. 한 페이지씩 읽으면 300페이지 정도 되니까 빈도에서 충분해요.
두 번째, 글씨 읽는 거니까 내가 전문성도 충분해요. 세 번째, 이익에 일치돼요. 네 번째,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어요. 한 페이지니까요. 다섯 번째,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실제로는 말리부가 아니라 월세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게 뭐야? 나는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도 뭔가 이런 궁핍함을 겪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였구나. 그럼 그거를 계속한 게 아니라 제가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강의를 찾는 거, 그걸로 두 번째 목표를 세웠었고, 그때 유나바머님 아파트 강의를 듣기도 했고, 그 홈336이라는 데서 부동산 경매를 강의를 듣기도 했고, 그거는 이제 정규 강의라 그러죠. 그런 거 말고 원데이 강의는 진짜 많이 들어 다녔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임장을 가는 것, 뭐 이런 걸로 목표를 세우기도 했었죠. 그 과정에서 투자 성과도 올릴 수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 5가지에 맞춰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찾는데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제가 미래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주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5가지에 맞는 걸로 하루를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루가 얼마예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5번째 경청을 통해서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5년 후에 내가 원하는 것, 1년 뒤에 내가 원하는 것, 한 달 뒤에 내가 원하는 것, 일주일 뒤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스스로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에 얻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시에 이런 작은 일들을 계속 쌓다 보면은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어떤 영업사원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인터뷰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겪고 경험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시간과 이 능력의 총합이 10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난이도 1짜리 일은 내 갖고 있는 능력치의 10분의 1만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식은 죽 먹기처럼 해낼 수 있을 거예요. 0.1짜리는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내 능력이 10이라 그랬죠. 0.1짜리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100개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01번째가 딱 쌓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기껏 쌓았던 모든 자신감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런 0.1짜리 식은 죽 먹기처럼 느껴지는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이 10이라는 거를 알지 못하고 줄이지 않고 늘리게 되면은 0.1의 실패가 여러분들이 나는 0.1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주 빈도 높게 느껴질 거고 계속 사방에서 뭐가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방에서 0.1짜리, 1짜리 쉬운 난이도의 일들에 계속해서 실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해가지고 쌓아온 자신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식은 죽 먹기도 만약에 여러분들 식은 죽 100그릇 먹으면 토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0.1짜리나 1짜리로 이 삶을 다 채웠잖아요. 그럼 이제는 난이도 0.1짜리 할 게 아니라 10가지 일을 버리고 1짜리 일로 채워야 돼요. 만약에 1짜리로 다 찼으면 1짜리 몇 개 버리고 3짜리, 4짜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적으로 양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캐파가 다 찼으면 그 다음에는 질을 올리기 위해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5가지 과정 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앞서 얘기 드린 이 5가지 방식은 내 전문성, 내 능력,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스스로 충분히 달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얘는 올려줘야 된다. 너무 널널한 분들은 이런 0.1짜리를 해도 되죠. 왜냐면 아직 10까지 자리가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내가 계속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이런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업무량에 있다면 이 5가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퀄리티를 더 올려야 된다는 점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줄이고 퀄리티 있는 걸로 채워야 돼. 앞에 2가지가 반대로 들릴 수도 있어요. 영인의 집을 찾아가는 길을 어떤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철수는 왼쪽으로 가라고, 민수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쟁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원을 올려가지고 구형태로 생각하면은 양쪽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는 더 하라 그러고 누군가는 쉬라고 할 거예요. 근데 둘 중 한 명 틀린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오버페이스인 사람한테는 더 하라는 말이 피해를 주는 말이 되고 이미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더 쉬라는 말이 피해를 주는 말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도요 틀리게 들으려고 그러면 모두 다 틀리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맞게 듣고자 하면은 모두 다 맞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유튜브 하면서 깨달은 거는 모든 사람은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겐 도움이 될 거고요. 피해가 되고 싶은 분한테는 피해가 될 겁니다. 근데
더 쉬고 싶은 사람, 더 하고 싶은 사람으로 저는 이렇게 나눠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무언가를 한다는 명제가 있다고 할 때 그렇게 사람을 나눌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과 듣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뭐 제 변명일 수 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어쩔 수 없이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을 수밖에 없다. 모든 일에는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